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베이비시터 일을 처음 시작한 소녀에게 발생한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소녀가 있었고, 곧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지만 미성년자인 그녀가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에 지원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3명의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한다는 광고를 발견합니다. 별로 내키지 않은 일자리였으나 당시 그녀는 돈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자격증도 필요 없고 단지 어리고 책임감 있는 소녀면 충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한 여성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이비시터 일로 전화를 걸었다고 소녀가 이야기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소녀를 고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바로 일을 시작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소녀는 바로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자신이 일할 집으로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소녀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녀는 그 집이 매우 부유하고 유복한 집임을 알게 됩니다. 그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다정한 미소로 소녀에게 인사하였고 아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6살 세바스찬, 5살 데미안, 4살의 렌카 이렇게 2남 1녀였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공손했으며 가정교육을 잘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었고 소녀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부모님은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겠다고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집을 떠난 후 아이들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조용했고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기 위해 부엌에 갔습니다. 이때 소녀는 냉장고 안에 이상하게 생긴 2개의 큰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항아리 중 하나를 꺼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검붉은 색의 액체 위에 떠다니는 고기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항아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고 그녀는 부엌 입구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세바스찬을 발견합니다. 세바스찬은 소녀에게 다시는 항아리를 만지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세바스찬의 목소리와 눈빛은 너무나도 소름 돋았고 소녀는 너무 놀라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세바스찬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다시 쳐다본 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녀는 너무 놀라 식욕을 완전히 잃었고 거실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TV에서 긴급 뉴스를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의 내용은 최근 실종된 10대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이 토막살인되어 버려진 소녀의 머리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한 뉴스가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TV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고 말한 뒤 침실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은 불평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소녀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소녀는 선반 아래 놓여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중 하나의 제목이 M거리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호기심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살펴보기로 결정합니다. 소녀는 비디오 테이프를 VCR에 넣고 재생을 누른 다음 소파에 앉아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의 내용은 홈 비디오였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웃으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동영상에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낯선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이전 베이비시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소녀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녀를 어디서 본 걸까? 소녀는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드디어 비디오 속 소녀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소녀는 방금 뉴스에서 보도된 실종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손과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어지러워졌고 그녀는 가능한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냉장고 안에서 발견한 항아리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 항아리를 꺼내었고 그 안에서 창백한 고기 덩어리와 검붉은 액체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 항아리의 내용물을 모두 꺼내었습니다. 놀랍게도 항아리 안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곧 소녀는 고기 조각들과 머리카락이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소녀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누나를 발견하였고 소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집니다. 소녀가 넘어지면서 항아리를 건드려 병이 깨지게 됩니다. 그녀는 재빨리 거실로 가 비디오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어디선가 세바스찬이 나타나 그녀를 가로막으며 어디로 가냐고 물어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는 세바스찬에게 집에 두고 온 곳이 있다고 말했고 조금 있다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데미안과 렌카도 거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은 소녀에게 넌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렌카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가 도망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바스찬은 소녀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가 떠나면 우리는 저녁을 굶어야 해라는 소름 끼치는 말을 합니다. 소녀는 아이들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에 올라탑니다. 이때 막 집에 도착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녀가 탄 차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문 밖에서 울고 있었고 부모의 얼굴은 화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관들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고 증거로 비디오 테이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순찰차 2대를 즉시 집으로 출동시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냉장고 안에서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 지하실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들에 대한 수배를 내렸으나 끝내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